안녕하세요. HJ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HJ중공업이 오늘 조선주들 중에서 자기 혼자만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얘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진짜 짜증난다. 언제쯤 올라가는 거냐? 도대체 이 바닥의 끝은 언제 도착을 하는 거냐? 얜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렇게 불만이 정말 많으실 것 같고 화도 많이 나셨을 것이고, 좀처럼 바닥 지질 못하니까 오대리도 또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오늘 그 흐름을 좀 잡아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흐름의 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눌리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반전이 가능할지 이게 진짜 궁금하시죠?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 상황 왜 이러느냐? 여러분 일단 중요한 거 5월까지의 흐름은 HJ중공업의 단독의 흐름입니다. 이 전까지는 단독의 흐름인데 이 6월에 접어들어서부터 이 다음부터의 흐름은 HJ중공업 단독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거의 모든 종목들이 HJ중공업보다 나쁘면 나빴지 6월에는 그래도 HJ중공업이 잘 버텨줬어요. 잘 버텨준 거고 나쁘면 나빴지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잘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7월에 접어들어서 이게 조금 더 많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매수를 잡아주던 연기금이 매수를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받쳐주는 매수세 자체가 모자라다 보니까 더 빠르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이번 주에 이 변동성은 어떻게 된 거냐?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밀려난 거냐? 자, 일단은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하방에 돈의 흔적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여기로 일단 이 윗구간으로 올라간 지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기서 버틴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개파락하면서 떨어지고 쫙 밀려나 버리고 이런 모습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 하방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밀려난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올라가는 것 자체도 조금 빠르게 속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일단은 그래도 2만 원짜리 그리고 이때 변동성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23,500원짜리까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져가시고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2만 원에서 나 단타라도 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매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번 주는 왜 그런 흐름이었던 거냐?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달에 왜 이런 흐름이었는지 6월에 도대체 왜 이랬는지는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누굴 탓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HJ중공업 문제도 없어요. 오데리도 여기까지 설마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밀릴까 했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여기까지 밀어버렸어요. 도대체 왜 그랬던 거냐는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일단 지금 최근의 흐름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금요일날 그래도 올라갈 만했어요.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줬는데 월요일날 확 떨어졌죠. 도대체 왜 때문이냐? 왜냐면은 외국인이 매도를 해서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딱 외국인이 일단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는데 매도세로 전환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중요한 것은 수치가 거래량이 전날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절대적인 순매수세 자체가 줄어들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죠? 굉장히 거래가 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떨어진 것이기도 해요. 거래가 활발하게 매도세로 잡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돌려 말하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셋 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평단가 조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평단가 조정하면서 일단 아래로 이동을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방에서부터 추가로 또 매수를 잡으면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은 월요일 날은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이게 궁금하실 건데 화요일 날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이거 결과를 좀 지켜보려고 일단 외국인이 매도를 한 거예요. 일단 관망세에 접어든 거죠. 왜냐?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수치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CPI를 먼저 살펴봐야 됐던 거죠. 그래서 CPI가 예상치보다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더 매도를 해버릴 것이었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을 것인데 일단은 발표하는 날 당일까지는 멈춰 있다가 CPI가 결과적으로는 비슷했어요. 예측치랑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안도세에 접어들면서 약간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흐름을 더 이어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쉬운 점 하나가 있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10시였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어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제 2.5%에서 2.75%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일단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싫어해요. 기관이 매도세로 전환을 합니다. 왜? 주식보다는 채권 쪽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 돈을 일단 단기적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포지션에 변화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세가 잡힐 것이었고 실제로 잡혔죠. 그래서 원래 시장은 오늘 같은 날은 눌리는 게 맞기는 해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우리가 기분 나쁜 건 딱 하나란 말이죠. 아니 오대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조선주가 지금 5개인데 그죠? 조선주가 5개인데 지 혼자만 눌리고 있다.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 단순 비교하기 쉬운 삼성중공업을 예를 들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왜 HJ중공업만 유독 눌리냐면요. 공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원래 공매도 많이 안 하는 종목이긴 한데 미약하긴 하나마 전날들에 비해서 공매도 수량을 늘려갔다라는 것은 더 찍어 눌렀다라는 뜻입니다.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찍어 눌렀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어차피 강하게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매매를 조금 더 털어볼까 하는 생각에 더 강하게 누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결국 순매수를 살펴보면은 또 거래량이 많이 차이가 안 나죠. 이 75,000주에서 20만 주 정도 내려가 있는데 순매수세 자체는 어제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그죠? 이전에도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제일 눌렸었던 날 화요일과 비교해도 그렇고 수요일날 비교해도 그렇고 오늘 특히 순매수세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그만큼 또 적극적으로 평단가 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량을 많이 주고받았다라는 것은 외국인이 매수 많이 했죠. 물량을 많이 뺏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대리가 삼성중공업 공매도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추가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누르는 압박이 약하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종목이 결국은 지금 시장은 미묘하게 비슷한 흐름 만들면서 결국은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좀 특징을 잡아내면서 챙겨가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HJ중공업의 다음 주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주는 어차피 다 지났으니까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걱정이다. 더 내려가는 거 아니냐? 나 너무 걱정된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관의 매도세, 그 채권으로 이동하는 움직임 자체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주에는 빅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시장을 다시 한번 움직일 만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언제? 바로 7월 23일 날. 이때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죠. 하이닉스 실적 발표랑 우리가 뭔 상관이야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지금은 상관이 있어요. 자, 삼성전자를 예시로 이미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를 좀 예시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했고 잘 나왔어요. 이날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잘 나왔는데 왜 이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정도로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눌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날 눌렸었죠. 그날이 바로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개파락한 이날입니다. 이날 실적 발표했어요. 시장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HJ중공업도 같이 밀리고 있죠. 지금 시장 흐름이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시가총액을 가지고 지수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를 다른 종목들이 추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움직임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중요한데 이때 큰 이벤트다라고 했죠. 실적이 잘 나오려나?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잘 나오면 뭐예요? 삼성전자도 잘 나왔는데 밀리고 있잖아요. 자, 그럼 삼성전자는 왜 밀렸을까? 여러분 실적이라는 것도 결국은 타이밍에 맞게 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 추세 흐름이라도 타고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그 흐름 다 무너져 있을 때 실적 발표해봤자 결국은 추세를 바꿀 정도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죠. 아, 그럼 하이닉스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 추세 꺾여 있고 20일 추세 꺾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올 거예요. 매출액 잘 나올 것이고 영업이익도 잘 나올 것이고 순이익도 잘 나올 것인데 그래봤자 실적이 지금 현재 추세를 바꿀 정도로 강한 실적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그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도 컨센서스 하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을 쓰면서 기대치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추세를 바꿀 정도로 터지진 않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대로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것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지금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개미입니다. 삼전도 마찬가지예요. 압도적으로 개미가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올라간 이유가 다른 종목들 전부 다 찍어 누르면서 돈 뺏어가면서 올라갔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그곳에서 돈이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는 상태에서 지금 개미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데 그들이 포기를 하려면은 재료가 소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이닉스가 재료가 소실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당장 반전이 되면서 갑자기 매수세가 잡혀들어오면서 쫙 치고 올라간다 이런 흐름은 아닙니다.
이러지는 않을 것이고 일단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한다라고 해도 치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일단 개미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요. 이거 어떡하지? 나 너무 손실폭이 큰데 어디서 메꿔야 되나 하면서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하죠. 어디가 먼저 올라갈까? 그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순환매의 흐름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AI 관련된 이제 반도체 두 대장이 잘 나온 거니까 반도체 소부장들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건데 그 다음에 이어서 전선주들 붙기 시작을 하고 전기 모자르니까 이제 원전주랑 대체 에너지 쪽 같이 붙기 시작을 할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조선주들이나 건설주들이 따라 붙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상승의 추세를 탈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매도한 개미들이 일단은 헤매고 어디서 자리 잡을까 하다가 눌려있는 종목들 잡겠죠. 그런데 시장은 지금 전부 다 눌려 있습니다. 눌려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개미들이 이거나 잡을까 저거나 잡을까 요걸 잡아볼까 하면서 매수를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빠르게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간을 도리어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 2만원짜리까지는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단타를 노린다 하더라도 2만원짜리 노려보실 수 있을 테니까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단타 수량이라도 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길게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23일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할 때는 마지막으로 눌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눌리게 되면은 지금 지키고 있는 하방을 무너뜨릴 가능성도 있다. 물론 오데리도 지키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버티면서 어떻게 해서든 버티길 바라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너뜨려 버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15,200원도 무너뜨려 버리고 내려가서 진짜 최악으로 눌리면은 13,400원까지도 밀려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 평단가 조정하시다가 사실 투자 여력이 많이 모자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더 이상 매수할 돈도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근데 또 매도는 못 하시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면서 잠깐 기다리셔라. 지금 자리에만 가지고 계셔도 어쨌든 2만원짜리까지는 빨리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두시고 나 조금 여력 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기회를 좀 잡으셔가지고 평단가를 마지막으로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일단은 매수를 해두면은 빨리라도 회복을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다. 왜냐면은 최근에 연기금이 일단 매수세가 멈췄다라고는 전 영상에서도 강조드렸죠. 그런데 여전히 매수하고 있는, 여전히 매수한다라기보단 이 매수세를 좀 교체해 나간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연기금에서 금융투자 쪽으로 살짝 이동을 했죠. 자, 이들이 뭐 하는 세력인가? 보통 단타를 많이 칩니다. 그들도 단타를 노리면서 들어와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 따라 단타를 친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좀 잡아보실 필요가 있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주가가 양봉이라도 한번 터져 나온다. 상승세가 그래도 조금 잡혀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올라갈 수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딱 16,000원만 뚫으면 됩니다. 16,000원만 뚫으면은 최근에 했었던 공매도 잔고 터트리면서 올라갈 수 있고 16,600원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18,000원부터 저항에 맞으면서 매도세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고점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라도 노리셔서 한번 매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진짜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이번 주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 자리를 노리셔서라도 일단 매도 한번 하셔가지고 투자금을 일부라도 회수를 해두시고 더 바닥에서 눌렸을 때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눌렸을 때 그때 추가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만들 바닥은 만약 다음 주 초에 양봉이 터져주면은 지금 바닥 지지할 가능성도 커요. 하지만 그냥 지금 터지지도 않고 딱 이 16,000원 아래서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면은 하방으로 추가로 열릴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때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잡아가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일같이 순간순간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지가 좀 중요합니다. 잡을 때 매수를 할 때 놓치지 않고 매수를 잡으셔야 하고 매도를 할 때는 일단 너무 크게 바라시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 도달을 했을 때 눌리기 전에는 매도 결정을 내리셔야 해요. 설사 아쉽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 요즘 최근에 매매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 이렇게 개파락하고 있을 때 무서워가지고 매도해버렸다. 나 그래서 물량이 줄어버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그래도 매수할 자리에서 매수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매도하실 자리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데리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이렇게 바닥에 눌렸을 때, 추가로 눌렸을 때 우리 진짜 잡아야 겠죠. 그래서 그 구간에서 잡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위로 치고 올라갔을 때 최대한 일단 고점에서, 물론 만족스럽진 않아요. 겨우 18,000원에 내가 매도하려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추가로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한 번이라도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그 지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대응하시면 될지, 오대리가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하자, 매도할 땐 같이 매도하자라고 문자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오대리 가이드라인 좀 받아가시면서 좀 결단을 편하게, 나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편하게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대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돈의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모델이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대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만 원까지 찍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 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만 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분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대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대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 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대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흐름을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구간은 잡아드렸어요.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얘기 드렸고, 그리고 우리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2만 원에서부터 23,500원 구간까지는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좀 긴 기간에서 봤을 때 어차피 여러분 이 구간에 돈 별로 없어요. 보시면은 또 상승 때부터 볼까요? 상승할 때 보면은 지금 구간에 돈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죠? 심지어 여기 아래 내려왔을 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여러분들께 최대한 뭐랄까요. 마지노선을 넓게 드리기 위해서 저 하방까지 말하기는 했는데 사실 아래 구간에 지금 돈이 쌓여 있죠. 그리고 중간 구간에 비어 있죠.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여기 이제부터는 이 15,200원부터는 지지를 해낼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13,400원이라고 얘기 드리긴 했는데 여기까지 안 눌릴 수도 있습니다. 안 눌릴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요. 그런데 대신 그러려면은 그 확률을 더 높여 나가려면은 월, 화, 수에 3일에 거쳐서라도 한 번이라도 양봉이 좀 터져주면서 그래도 16,600원 위쪽으로 좀 이동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2만 원에서 23,500원까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자리고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에너지 정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 여기 구간이 6월 달에 계속해서 이 구간에 그냥 머물러 있었죠. 돈의 흔적이 이제 새롭게 많이 쌓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번 조정을 거치고 갈 겁니다. 거치고 갈 것인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시즌 자체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기간적으로 따지면 한 달 정도가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조선주로 대량의 매수세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뚜렷하게 확 치고 올라가가지고 저 3만 원 윗자리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이제는 조금 어려워요. 그 자리까지 말씀드리긴 살짝 어려운 상태고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25,600원은 넘을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있고 진짜 상단 간다라고 하면 29,000원까지는 기대해 보실 수가 있는 상태예요. 물론 HJ중공업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 3분기 보고 4분기 보면은 이 이상 분명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게 여의치 않게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자리까지 밀릴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실적을 못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모멘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올라갈 만한 자리였는데 돈은 이게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밀려버린 거예요. 하지만 돈이 몰려 들어올 그 흐름 자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도 이제 조만간 끝날 거예요. 진짜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되니까 힘든 거 압니다. 오대리도 계좌 진짜 엄청 녹아내려 있어요. 그거 어떻게든 방어하겠다고 열심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진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니까 우리 그날까지만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조금만 더 참으시고 최대한 수량 뺏기지 않고 챙기시면서 HJ중공업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HJ중공업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그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믿어보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